2학년이죠. 우리 보면 중학교 2학년이면 아직도 성격이 다 완전하게 다 형성이 됐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직 키도 몸무게도 아직 점점 더 어른이 돼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검사 결과가 꼭 나의 어떤 성격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나하고 닮아 있는 부분을 발견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MBTI는 우리 사람을 긍정적으로 잘 이해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서로 같고 다름을 너무 강조해서 서로 그냥 서로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저 사람은 나하고 보니까 그동안 좀 안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격이 나하고 반대였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MBTI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졸린 건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의 주제는 내 성격의 강점을 찾는 거예요. 강점이 뭔지 알죠? 어떤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성격 안에는 그럼 여러 정보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찾아보기 바라고요. 우리 같은 반의 친구들끼리 어떤 부분은 갖고 다른지 차이가 다름에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다른 사람 성격이 부러운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나에게도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러운 점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16가지 성격이 이렇게 없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거의 다 있네. 26명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둘, 셋, 4개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 친구들이 골고루 16가지 유형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2학년 4반이 여러 반 중에 선생님 두 번째 하는 반이지만 제일 조화롭게 여러 유형이 분포되어 있는 반인 것 같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많은 쪽에 있는 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선생님 보통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몇 층이가 좀 많아, 우리? 2층이가 좀 많죠. 이 2층의 친구들 특징이 어때?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좀 굉장히 활동적인 친구들일 수 있어요. 이쪽에. 여기 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 3층? 지웅이가 아니라고. 그런 건 하지 말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쪽은 약간 조용하면서도 상당히 생각이 많은 친구들인 것 같고. 4층. 시끄러워, 여기가? 좋아.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 여기 4층은 물이나 이렇게 새지 않게 건물로 비유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해주니까 우리 보면 우리 2학년 4반이 하나의 건물을 한다면 위에 딱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밑에서 딱 든든하게 떠받치는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층의 친구들 같은 그러죠. 그 때문에 2층, 3층 우리 친구들이 마음껏 잠 뛰놀 수 있는 우리 2학년 4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격을 알면 이러이러한 점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긍정적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또 나의 흥미와 가치관 또 장점과 단점을 개발 보완할 수 있고 더불어서 진로를 탐색하는데도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이런 학습에 대한 스타일도 개발할 수 있다. 이걸 다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보들을 간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MBTI 성격 유형의 기반이 되는 이론적 배경이 되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분입니다. 알고만 계시면 되겠고 이 두 분은 MBTI 검사를 직접 개발하신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00년 초에 미국에서 이 검사 개발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1990년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한 30년 정도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오른손잡이 한번 손 들어. 오른손잡이 나는 손 내리고 자 왼손잡이. 그래요. 자 그러면 혹시 야구 선수 중에 유현진 선수 아나요? 네. 유현진 선수는 미국에서 이렇게 투수로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유현진 선수는 혹시 어떤 손으로 잘 공을 던지죠? 유현진 선수가 던지는 손 관심 없어? 유현진 선수가 왼손 투수입니다. 왼손 투수. 근데 원래 유현진 선수는 어느 손이 타고나게 편한 손일까요? 눈치가 빠르네. 역시 유현진 선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빠가
왼손 투수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그래서 왼손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왼손 투수로서 활약하고 있는데, MBTI에서 찾고자 하는 성향은 노력해서 되는 쪽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편한 쪽. 그래서 손잡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왼손 쓰는 친구도 왼손이 오른손보다 상대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왼손잡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격의 선호라는 것은 나에게 편한 쪽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다. 해서 혹시 여러분 이번에 검사할 때 이런 마음을 했으면 제대로 검사를 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좀 닮고 싶고 하고 싶은 쪽을 했다면 그거는 다음에 할 때는 좀 편한 마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 결과지 이미 다 받으셨고, 자, 우측에 보면은 여러분의 유형이 적혀져 있고, 자, 거기 아래 보면, 자, 제일 위쪽에는 유형을 추측할 수 있는 칸이 4개 있죠. 찾았어요? 빈 칸으로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검사 결과가 적혀져 있고, 그 밑에도 역시 최적 유형은 빈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와 있지만 선생님 설명한 걸 추측해보고 적어서 그 추측한 결과와 검사 결과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유형을 최종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EISN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코드 앞에 오는 EI. 자, 제일 앞에 오는 E와 I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E는 익스트로버전, 외향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요. 밖으로 향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사가 많이 있다. 내향형은 인트로버전, 반대로 바깥 세계보다는 나의 세계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다. 주로. 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영상에는 외향형과 내향형이 나누어서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나 뭐 이름이나 이런 것보다 외향형, 내향형 써져 있는 거 보고 나하고 외향형이 나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내향형이 나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넘어가 버리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보내는 시간입니다. 집에 오래 있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일단 밖에 나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영상 보면서 어느 쪽 사람 이야기에는 좀 공감이 되고 어떤 사람에는 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쪽에도 다 공감이 되는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어땠어요? 되게 보면 외향형의 경우는 외향형이 하는 말에 상당히 공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조금 더 선생님 설명해 주면, 우리 외향형들은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빠르게 표현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외향형 대비 좋아한다, 편하게 생각한다는 거고요. 우리 글을 쓸 때는 사람이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향형과 좀 닮아 있다 볼 수 있고, 주로 외향형은 밖의 세계, 그죠? 또 내향형은 안으로 이렇게 밀려든다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 더 차이가, 우리 외향형들은 행동하고 생각한다. 뭐 이게 말이 좀 그렇지만 그만큼 행동이나 말이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나는 외향이 분명 이상이다. 외향 이가 우리 1층, 2층 친구들, 그래.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게. 말할 때 생각하고 말해? 아니면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해? 생각을 그래, 알겠지. 또 다른 친구, 외향이 분명한 친구. 생각하고 말해? 아니면 말하면서 동시에 생각해? 아니면 말하고 나서 생각해? 모르겠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외향형들은 말을 해야 생각이 잘 정리가 된다고 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스스로 생각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좀 내향형이 봤을 땐 좀 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외향형이 말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친구가 말을 하면 생각을 정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 내향형들은 뭐가 잘 될까? 말보다는 말을 내가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듣는 거를 더 쉽게 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외향형이 말할 때 내향형은 주로 자주 들어주는 거지. 내향형은 또 혼자 골똘히 생각을 해야
생각이 잘 정리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친구 관계도 보면 외향형들은 두루두루 주변에 친구가 많고 쉽게 알려지는 경향이 있다. 우리 내향형들은 깊이 이렇게 마음을 통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래오래 우정을 쌓고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고, 모든 외향형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향형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말에 놀거나 쉴 때 여러분 뭐 하나요? 주말에 밖에 나가 논다. 뭐 아니면은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책도 보고 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약간 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모르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이게 외향형 친구의 특징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쭉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 들어보니까 나는 외향인 것 같다, 내향인 것 같다. 여러분 추측을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나는 설명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외향인 것 같아. 외향인 같으면 E라고 쓰면 되겠죠. 내향인 것 같으면 I라고 쓰면 되죠. 외향인지 내향인지 추측해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외향 내향도 검사에서는 4가지로 나눠요. 약간, 보통, 분명, 매우 분명. 자, 추측해 봤나요? 자, 선생님 물어볼게요. 나는 검사 결과와 똑같다? 추측해도 같다? 자, 손 내리고. 나는 검사 결과 좀 달라진 것 같다? 어떻게 달라졌어? 그 친구는? I가 아니라 E인 것 같다? 그래. 그쵸. 주로 약간인 경우는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보면, 정리해보면 외향형들은 되게 자기 표현이나 의사소통 속도가 빠르다, 능동적이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말과 활동을 조금 조절하면서 상대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외향이 내향하고 대화할 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반대로 내향은 좀 신중하고 사력 있고 상대방 말을 잘 듣는 것이 강점이에요. 근데 필요할 때는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향형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도 약간 맞장구를 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3명 이렇게씩 앉아 있어서 이렇게 텔레파시 게임 하는데 약간 3명이 짝을 지어서 앞에 보이는 단어 이쪽은 앞뒤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치킨 피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동시에 3명, 2명 이야기해서 맞으면 하이파이브. 틀려도 째려보기 없이. 자, 준비됐어요? 자,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서로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서로 3명이 같이 보면서. 자, 여름, 겨울. 자, 하나, 둘, 셋. 여름. 꼭 이런 거 할 때 나는 가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자, 젓가락 포크 하면 나는 뭐 숟가락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자, 앞에 나온 걸로 합니다. 젓가락 포크 하나, 둘, 셋. 자, 갤럭시 아이폰 하나, 둘, 셋. 축구야구 하나, 둘, 셋.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자, 커피차 하나, 둘, 셋. 산바다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없지만, 자, 친구 게임 하나, 둘, 셋. 게임이라고 세상에. 자, 사랑 우정 하나, 둘, 셋. 사랑이란 말이야. 자, 첫 번째 코드를 추측해 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코드인 감각과 인식입니다. 감각은 뭐냐? 영어의 센싱. 우리 센서란 말 들어봤죠? 뭐가 작동한다. 센서가 작동하다. 자, 센싱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감각형 S로 번역을 했고요. 직관형은 인투이션인데 두 번째 오는 N을 우리 직관형으로 하자. 그래서 직관형 약간 직관,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통찰, 우리말로 보면 촉,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감각형과 직관형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렇게 시각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감각형은 실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보를 더 잘 보고 쉽게 보는 거죠. 자, 위에 있는 사람 나무에서 사과 같은 과일이 있는데 열심히 따서 우리 가족들 가져다 줘야겠다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 실제로 그러겠죠. 과일이니까 얼른 따서 가야 되는데 옆에 사람은 과일 안 따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뭔가 발견할 수 있는 뭔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밑에 보면 화분 속에 식물이 있는데 우리 감각형은 물 주고 거름을 둬서 빨리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직관형 애는 또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제크와 콩나무 이런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동화 속에 세밀한 것 현미경처럼 잘 들어보다 본다. 사실과 현재. 그래서 공부할 때도 우리 감각형들은 아까 학습 스타일 이야기했죠. 하나하나 사실에 대해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몇 년도에 무슨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592년.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왜구들이 쳐들어왔는데 159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의 사실 이런 걸 초점을 맞춘다면, 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까? 그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일본에게 당해야 했을까? 이런 거 떠올리는 역사적 사실, 맥락, 배경 이런 쪽에는 강점이 있다고 하죠. 뭔가 공부해야 될 거나 일할 것이 있으면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편한 스타일이 S형입니다. 직관형은 언제든지 건너뛸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기존에 했던, 남이 했던, 우리 맛있는 거 맛집이나 검색할 때 리뷰 같은 거 많이 보죠. 그래서 나에게 믿을 만한 사람, 여러 사람이 경험해서 입증된 거, 이런 것을 더 쉽게 믿는 스타일의 S고요. 직관형은 어때요? 자기만의 뭔가 독창적인 걸 개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감각형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험을 선호한다. 직관형은 개념을 선호한다. 이야기 글짓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할 때, 자, 농부는 외모가 뛰어나 현대판 원빈처럼 신분의 기천을 따라 여러 여자들이 좋아했다고 하네요. 근데 자기 외모만을 믿고 신분 상승의 욕심이나 일을 하지 않았고, 사또의 딸을 만나 혼인을 하게 돼서 갑작스런 신분 상승과 부를 쌓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흥청망청 재산을 함부로 쓰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게 되었고요. 결국 이 농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외모보다는 부지런하게 일하는 성실한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야기가 좀 처음에는 가다가 중간에 굴곡이 있었지만 결론은 좋게 해피엔딩으로 됐죠. 괜찮은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쓴 거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같이 살던 소를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자, 갈고리를 잡아서 소를 잡아 끓는 물에 넣으려는 순간 소 머리가 말하기 시작했대. 안 돼. 농부는 너무 가슴이 아파 소를 묻어주고 정이 없는 돼지를 잡기로 했습니다. 돼지는 무슨 죄지? 근데 돼지는 이미 눈치채고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우울해진 농부는 줄인 배를 부여잡고 소 옆에 땅을 파고 같이 묻혔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지금? 도주한 돼지가 농부와 소가 묻혀있는 곳을 지나자 갑자기 땅에서 광선이 튀어나와 농부와 소가 깨어났대. 농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돼지, 소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 나는 앞에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된다. 손들어. 나는 앞에 이야기야. 손 내리고, 나는 뒤에 이야기가 더 재밌고 공감이 된다. 좋습니다. 자, 이걸로 딱 분별을 할 수 없지만, 자, S와 N의 특징은 약간 S는 지금 현재,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실적인 그런 정보들, 반면에 직관형은 육감, 주의와 관심사가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추측해 봅니다. 여러분 결과표에 아까 EI 옆에 칸에 SN 칸에 여러분이 S인지 N인지 한번 추측해 보기 바랍니다. 자, 하셨나요? 자, S의 특징 요약해 보면 다시 말해 S는 here and now, 현재에 잘 머물고 세부 사실을 잘 보고 구체적인 언어 이런 걸로 의사소통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변화, 아이디어, 창조 이런 거에서 본인 의견을 막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기도 하죠. 자, 우리 N형은, 직관형은 가능성을 잘 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특히 촉이 좀 발달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또 때로는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세부적인 사실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것을 또 발견하기도 하죠. 자, 나는 내 검사 결과하고 똑같다. 아니다. 나는 바뀌었다. 거의 없네요. 바뀌었어요?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N에서 S로. 예. 우리 N이 검사 결과에 어느 정도예요? 약간이에요? 점수가 높아요? 보통이요? 보통이요. 예. 그래요. 어떤 건 현재는 여러분이 성격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 보면 틀린 그림 찾기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 그림이 바뀐 부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바뀌었어요? 예, 오른쪽에 나무 그루스가 좀 바뀐 것 같죠? 자, 어떤 게 바뀌었어요? 저답 없어요. 오, 빠르네. 예, 중간에 첨탑 같은 게 바뀌었습니다. 자, 뭐가 바뀌었어요? 사람 저 귀걸이. 이야, 우리 친구. 오. 자, 너무 빨리 맞춰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알아도 좀 잠깐. 저거 옆에 빨간색. 얼굴 안에 찾아보세요, 얼굴. 점이요. 입모양, 입모양이. 저 밑에 빨간색. 맞아, 그것도 달라. 다른 거 말고 사람, 세 사람 속에 가운데 손에 쥐고 있는 볏짚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피아노. 기분 탓인가? 약간 천정에서 천정에 메모 박스가 없습니다. 훌륭해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사고와 감정형 세 번째인데요. T나 F인데 사고형은 뭐 사고를 잘한다, 뭐 사고를 친다 이런 게 아니고 think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주어진 기준이나 뭐 기준, 법칙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공평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 반대로 F는 영어의 feeling을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감정형, 뭐 감정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선택과 결정할 때 주관적으로 사람을 나와 관계를 이런 걸 고려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선생님이 엊그제 마감하기 시간 전에 어디 카페에 갔는데 8시에 문을 닫는데 7시 반쯤에 간 거야. 근데 그때쯤 되면 어때? 카페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직원들이 그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을 닫는 시간 아직도 30분이 남았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나는 30분 동안은 내가 즐길 수 있는 내 권리니까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나는 그냥 편안히 앉아있고 차를 마시고 오겠다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게 마무리할 시간인데 빨리 내가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 줘야 되나 이렇게 약간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나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나는 그냥 난 좀 신경이 좀 쓰인다. 손 내리고. 이게 좋고 나쁜 거 아니에요. 좋고 나쁜 거 아니고 내 권리니까 당연히 나는 뭐 내 시간은 내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거니까 8시까지 마감이니까 그 기준대로 하는데 뭐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고 반대로 내가 왠지 남을 좀 배려해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신경이 쓰이는 경우도 있겠죠. 약간 그런 느낌 보겠습니다. 세 번째, T와 F. 영화를 보면서 두 사람이 차이가 있어. T하고 F가. 감정형 F자매를 만나볼까요? 언니하고 동생인데 언니는 T야. 천미라고 합니다. T, MBTI 유형은 INTP, 저는 김지혜고요. ENFJ. ENFJ 유형입니다. 나 스릴러 보고 싶은데. 범죄 봐야 되는데. 이거 싫었는데. 싫어. 하다고 하죠. 우리 사고형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영화에서도 봤지만 비평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 감정형은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칭찬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아까 영화에서도 봤듯이 우리 사고형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약간 거리를 두고 보려 한다. 그래서 나름의 그 공정한 해결책을 낼 수 있죠. 우리 감정형은 그 상황에 몰입해서 참여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거고요. 머리로 가슴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 보면 친구가 우리 시험을 망쳤다.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라면 친구를 어떻게 유래해 줄까요? 먼저 사고형 친구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친구가 시험을 못 봐서 매우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다라고 자기한테 호소를 했어요. 우리 사고형 친구들 어떻게 친구를 위로해 줄까? 그럴 수 있지. 뭐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오늘 좋다. 너무한데. 또 시험을 준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나한테 알려줘봐. 몇 점 맞았는데 뭐 이렇게. 그렇죠. 우리 감정형 친구들은 어떻게 친구를 위로해 줄까? 나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여러분 아마 되게 비슷한 친구를 이루어하는 스타일인데 사고형은 그 친구가 시험을 이렇게 못 봤던 거 사실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알아보고
자기 마음대로의 대안 솔루션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죠. 너무 센 것 같아? 자, F는 어때요? 그 친구의 이런 마음을 내가 알아주고 이해해주겠다. 이런 측면에 접근한다고 볼 수 있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고형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 감정형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것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 설명을 듣고 아까 영상 내용도 보고 종합적으로 나는 T인 것 같다, F인 것 같다. 추측란에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나는 원래대로 T, 원래대로 F다. 자, 아니 나는 바뀐 것 같다. 그래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고요. 검사 결과 종합해서 여러분 판단하면 되겠고, 우리 사고형은 되게 좀 이렇게 아까 어떤 친구 좀 세 보인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F가 봤을 때 되게 좀 똑똑해 보고 논리 분석력, 솔루션, 그래서 이성적이다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좀 차갑게 보일 수도 있어요. F한테는 T가 차가운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좀 어떤 공감해야 될 상황에서는 공감을 하고, 내가 그 친구한테 뭔가 도움을, 해결책을 줘야 될 때는 그렇게 해결책을 주는 형태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거고요. 우리 감정형은 상대 입장에 대해서 그냥 자동으로 공감이 되는 이 능력이 우리 F형의 강점이다. 또 반면에 그런데 논리나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먼저 감정이 해소가 돼야만 그런 게 차분히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 이게 서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어가기 집중력 보겠습니다. 아라비아 6자리 숫자가 5번 지나가는데 빨리 지나가니까 어떤 숫자인지 눈을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586 정답은 2, 5, 8, 9, 6, 3. 자, 네, 이런 식입니다. 자, 갑니다. 1542 정답 맞습니다. 15, 4, 2, 7, 3. 자, 커튼을 열면 참새가, 날고 있는 참새가 대부분이 안 나는 참새가 몇 마리인지. 1명, 2명, 3명, 네, 5. 몇 마리였어요? 4마리도 있고 5마리도 있는데 정답은? 자, 마지막 판단 인식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형은 영어의 저지먼트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저지, 판단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할 때 계획해서 그 계획한 대로 결정한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이 편한 사람. 그래서 일상이 딱 정리가 돼 있고 미리 뭐 할지를 딱 정리해서 하는 사람. 우리 2학년 4번의 판단형이 몇 명인가요? 검사 결과상으로는 1층하고 4층에서 몇 명이에요? 3명 있네요. 네. 물론 판단형인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인식형 P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perceiving, 받아들인다. 그래서 뭔가 선택과 결정을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최대한 모아졌을 때 최후의 순간에 결정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 있게 적응하는 게 편한 사람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영상을 통해서 볼게요. 네 번째, J와 P. 먼저 계획적인 판단형 J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서 준비물도 싹 렌즈가 다르고 자, 여러분 J와 P 아까 영상을 통해 봤는데 우리 J는 뭔가 목표 지향적, 그래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결정을 해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절차대로 하는 게, 물론 J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꼭 하진 않죠. P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찌됐든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뭔가를 주말에 실은 뭐 놀러 가는 것도 약간 미리 그것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워서 결정해서 하는 게 편한 사람. 우리 P는 어때요? 그 해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밑에 사진 보면 여러분의 만약 공부방이라면 나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이 편한가요? 나는 왼쪽이 좀 편하다. 왼쪽이 편한 친구. 나는 오른쪽이 좀 편하다. 그치. 이게 무슨 환경의 어떤 정리정돈의 모습도 있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스타일이 미리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좀 편한 사람. 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게 편한 사람.
자, 여러분 뭐 본의 아니게 학생이다 보니까 시험을 공부를 또는 공부를 평상시에 많이 하죠. 그런가요? 자, 왼쪽에 우리 학생은 시험 공부 스타일이 어때요? 10일 정도 남았는데 국어, 뭐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딱 해서 딱 미리 뭐 2주 또는 뭐 3주 전에 딱 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스타일. 오른쪽은 어떤 사람 같아 지금? 벼락치기야. 그래서 그럼 누가 더 공부를 했을 때 시험을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올까? 제이가? 그렇지, 피가 잘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그냥. 근데 연구해 본 결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성적이 잘 나왔답니다. 제이와 피하고는 상관이 없다.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하는 게 좋겠죠. 자, 봐보세요. 어떤 학생이 과제를 내줬는데, 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과제를 해야 되는데 괴로워하는 시간이 제일 많고, 과제를 내준 선생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과제 나 할 거야 노란색에 자랑하고 다니다가 실제로 과제하는 시간이 이만큼 정도밖에 안 돼서 나는 이게 좀 공감이 된다. 자, 손 내리고 상당히 많네요. 자, 우리 J와 P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어때요? 추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J 쪽인지 P 쪽인지. 여러분 빈 마지막 칸에 적어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똑같다. J로 외치기에는 J 결과 아닌데, 나는 P 같다. 아니, JP가 틀려졌다. 나는 혹시. 거의 비슷하네요. 자, 우리 J는 뭔가 목표나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편한 사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또 너무 그렇게 조급했을 때는 좀 당황스러워.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죠. 갑자기 뭐가 바뀌면 다소 융통성이 부족할 수 있다. 반면에 인식형은 유연하다. 뭔가 임기응변, 계획이 변경돼도 어때요? 잘 순발력 있게 적응하는 스타일.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갈수록 살다 보면 계획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나오지 않은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아들한테 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예요? 아들아 너는 다 뭐가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계획대로 꼭 되는 거였지만 우리 인식형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름에 맞는 계획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조합이 돼서 16가지 유형이 나온다는 거고요. 내 결과가 제일 궁금하죠. 그래서 내 결과에 대한 설명을 보고 또 우리 반에 같은 유형의 친구들은 어떤 유형인지 뒷면에 보면 결과지에 해당 유형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진로와 관련해서 성격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ISTJ나 ISTP, ESTP, ESTP 이쪽에 제 왼쪽에 있는 친구들 중간에 ST가 들어있는 강점이 있죠. 자, ST가 있는 친구들은 어느 쪽이 좀 관심 있어 하면 일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그래서 뭔가 하면 결과가 좀 바로 나오고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명확한 쪽.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경제, 법률, 외과, 의사, 뭐 회계, 생산, 기계, 재료. 그래서 꼭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쪽에 할 때 성격으로 좀 더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SF 한번 손 들어보시죠. 중간에 SF가 있다. 이 라인에 1명, 2명, 3명, 4명 있네. 자, 이 친구들은 되게 동정 우호적 유형이라고 그래서 주로 사람보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그 사람 돕고 협조할 때 좀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되게 판매, 서비스, 교직, 간호 뭐 이런 쪽에 온정을 펼칠 수 있는 분야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NF 봅시다. NF 여기 많이 모여있네. 자, NF 한번 손 들어보세요. NF. 자, 우리 NF형은 열정 통찰 유형이다. 그래서 따뜻한 온정과 열정으로 어때요?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되게 그런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분야 이런 쪽에 만족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NT형. NT형 맞네. 6명 손 들어보세요. NT. 손 내리시고. NT는 논리 창의 유형으로 객관 합리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려간다.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한 일, 특별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력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의 성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어세스타라고 치면 관련 영상이나 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성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3명밖에 안 됐군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를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라는 박노의 시인의 시인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행복은 비교를 모른다. 시작. 비교를 모르는 것. 나의 불행은 남과 비교하는 것. 남보다 내가 앞섰다고 미소 지을 때 불행은 등 뒤에서 검은 미소를 지으니 이 아득한 우주에 하나뿐인 나는 오직 하나만의 비교가 있을 뿐.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의 나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어제보다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불행은 하나뿐인 자태에서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자, 이 시가 보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나 스스로 비교할 뿐 주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성격 유형 검사 해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